교수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희대학교 생명과학대학 유전생명과학과 신임교원 김원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처럼 이제 교수님들 세미나 다니던 게 엊그저께 같은데 이렇게 앞에 나와서 세미나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좀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원 공부하시냐 많이 힘드시죠? 예, 바쁘실 텐데 최근 발표한 따끈따끈한 데이터로 여러분들이 이제 최대한 흥미를 가지고 들을 수 있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드릴 내용은 이제 전립선 캔서 스템셀 암 줄기세포와 이를 조절하는 니치세포 간의 이제 크로스토크 내에서 남성 호르몬과 이제 다른 신호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자, 총 두 가지 내용으로 나누어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입니다. 전립선 줄기세포 내 남성 호르몬의 과활성화에 따라서 IGF-1과 윈트라는 신호가 증가하게 되어 암이 발생하고 발달이 됨을 밝힌 연구 내용입니다. 자, 우선 전립선암은 남성 내에서 가장 흔한 암 중에 하나이고 특히 미국 내에서 해마다 23만 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는 통계적으로 남성 7명 중에 1명꼴로 발생하는 비율이고 이 중에서도 3만 명의 환자가 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져 미국 내에서만 하루에 95명이라는 환자가 사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종양과 달리, 다른 암과 달리 성장 속도가 좀 느리고 노인에서 발병되는 특성상 일반적으로 쓰이는 이제 세포적성 항암제라든지 표적 항암제와 같은 효과가 별로 없고 수술이 좀 어려운 암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징적으로는 이제 남성 호르몬 수용체 이후 AR로 명명하도록 하겠습니다. AR 하위 신호에 의해서 암이 성장하고 발달이 진행되는 것으로 밝혀져 남성 호르몬 차단요법 ADT가 1차적으로 사용이 되나 이제 2, 3년 후에 더 좋지 않은 ADT 내성 Castration Resistant Prostate Cancer CRPC로 발달이 되어서 남성 호르몬과 정말 전립선 암이 제대로 된 관계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규명할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먼저 AR에 대한 좀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AR은 이제 라이겐드 디펜던트 트랜스크립션 팩터로서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입니다. 다들 들어보셨겠지만 다른 이제 핵 수용체와 마찬가지로 라이겐드 바인딩 도메인과 그다음에 뉴클릭 임포트 사이트와 그다음에 DNA 바인딩 도메인이 있지만 이제 N 터미널에 이제 글루타민과 글라이신을 전사 활성 도메인으로 가져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특징은 이제 다른 신호 전달 물질과 이제 유니크한 결합을 하게 돼서 스페시픽한 전사 활성 인자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 작용 기전을 좀 보시면 일단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이제 전립선 내 5알파 리덕타이즈에 의해 이제 다이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이 되고 이후에 AR과 결합을 하게 되어 핵내로 트랜스로케이션 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른 트랜스크립션 코팩터들과 이제 재배열을 한 후에 엔드로젠 리스폰스 엘레멘트에 결합을 해서 다른 유전자들을 반영시켜주는 전사 인자로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자, 현재 전립선 암의 발생과 발달 및 이제 호르몬 불응성 이런 것들에서 AR의 발암 역할을 연구할 수 있는 동물 모델은 아직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지난 수년간 이제 다양한 AR 형질 전환 마우스 모델들이 개발이 되었지만 이 모델들은 이제 모두 전립선 특징적인 유전자이긴 하나 PSA로 알려져 있죠. 인간에서는. 마우스에서는 이제 프로베이신이라는 프로모터를 활용한 모델들이 만들어졌지만 전립선 암 발달에는 실패를 하였고 전립선 전 단계의 약간 미미한 병리학적 피노타입만 보였었습니다. 따라서 인간 질병을 모방하고 또 전립선 암 발생에서 AR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는 동물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었습니다. 이를 극복을 하고자 이제 특정 세포에서 우리가 특정 진을 낚인 또는 낙아웃 할 수 있는
럭스피 크리 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유전자 변형 마우스 모델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자, 크리 단백질이라는 거는 DNA 내에서 이런 럭스피 시퀀스를 이제 인식을 할 수 있고 이 구간을 잘라줄 수 있는 제조합 효소입니다. 자, 비교적 안정적인 이제 로사 26 로커스 내에 이제 휴먼 AR 트랜스진을 함유하는 이런 유전자를 우선 개발을 하고 럭스피 시퀀스를 이런 벡터 내에서 CAG 프로모터와 AR 코딩 서열에 삽입이 되었고 CAG 프로모터라고 하는 것은 마우스 생체 내 대부분 조직에서 컨스티튜티브하게 계속적으로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마우스 모델은 대부분 세포에서 이제 휴먼 AR 트랜스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발현은 이제 이런 크리가 럭스피를 잘라주면서 발현이 되게 되는데 그런 크리를 우리가 이제 특징적인 조직에서만 발현을 시켜서 우리가 원하는 세포에서만 휴먼 AR이 발현이 하게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저희는 기존 아까 그 PSA와 같은 프로베이션 크리가 아니라 이제 OSR1이라는 새로운 크리를 활용을 하였습니다. 자, OSR1은 AR 발현 이제 시기가 유사한 엠브리오닉 그 배아 상태의 이 11.5부터 에피텔리얼 상피 세포에서 발현이 돼서 전립선 발달의 전체 기간 동안 꾸준히 발현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AR 발현량과 비슷한 이런 OSR1 발현을 하는 세포에 휴먼 AR을 좀 과발현시켜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던 마우스 모델에서 저희는 이제 전립선 암을 확인을 하였고 AR 형질 전환 마우스 모델 최초로 이러한 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악성 종양은 이제 골반 근처에 크고 좀 광범위한 종양 덩어리가 육안으로도 명백히 확인이 되었었고 조직학적으로도 이제 전립선 내강을 채우는 이제 국소 팽창 신생물로 확인을 하였습니다. 종양은 이제 그 기저막을 넘어 주변 스트로마, 간질 조직에도 국소적으로 전이가 되는 초기 전이 단계를 보이는 것 또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전립선은 크게 이제 스템셀 또는 프로제니터 셀 특성을 가진 베이절 에피텔리얼 세포와 그 다음에 시크레이션을 관여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립선 기능을 하는 루미널 에피텔리얼 셀이 있고 또 이들을 지지하고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그 주변의 스트로마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총 3가지 세포로 되어 있죠. 이 모델 내 투머는 이제 임상 종양 환자 조직과 유사하게 루미널 에피텔리얼 세포분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었고 다소 적은 비율의 베이절 에피텔리얼 세포로 이루어진 종양임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앞선 조직 분석과 함께 이제 예후가 좋지 않은 종양으로 간주가 되어서 임상적 연구가 좀 가능하리라 예측을 하고 추후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자, 전립선 암 발병 동안 이제 OSR을 발현시켰던 세포가 이제 세포 특성의 분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OSR 크리에 의해 발현되는 또 다른 리포터진이라는 것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자, 리포터진으로서는 MTMG 유전자를 사용했는데 MTMG는 세포막을 타겟으로 하는 이제 2가지 색의 형광 리포터 유전자입니다. 자, 크리 제조합 발현 전에는 MT라는 TD 토메이토 적색 형광이 발현되는 반면에 이제 크리 제조합 효소에 의해서 럭스피 사이트가 끊어지게 되면 빨간색이 이제 멈추고 초록색 GFP 형광이 발현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OSR을 발현하는 세포를 녹색으로 레이벨링 할 수가 있고 이런 레이벨링된 세포가 분해할 때 딸 세포들도 이어서 계속 초록색을 나타나기 때문에 세포를 추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휴먼 AR 과발현 마우스 모델과 리포터진이 들어가 있는 그런 마우스에서 휴먼 AR을 과발현시켰을 때 6개월과 12개월의 형질전환 마우스에서 각각 그 프로스테이트 투머의 전 단계라고 불리우는 핀 단계와 그리고 이제 투머의 피노타입을 12개월에서 확인을 하였고 이 비정상적인 세포들은 모두 휴먼 AR을 발현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OSR 발현 세포들이었음을 GFP 발현량 초록색으로 우리가 검증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이제 임상 종양 환자 조직과 좀 유사하게 핀에서는 이런 여기 CK5가 베이절 셀 마커인데 CK5 포지티브 셀들이 많이 보였고, 반면에 이제 투머에서는 이제 CK8 포지티브인 루미널 세포의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교수님 잠깐만 조금 제가 좀 익숙하지 않아서 그러는데, 지금 이제 마우스에다가 휴먼 안드로젠 리셉터를 과발현시키니까 암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그 마우스에 있는 그 테스토스테론이라든지 남성 호르몬이 휴먼 리셉터하고는 잘 그냥 결합을 한다, 이렇게 이해가 하면 됩니까? 맞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또 이해가 안 되는 색깔처럼 내는 의미가 아까 말씀하셨는데 이해가 안 되는데 무슨 차이입니까? 한 번 더. 그래서 애 같은 경우는 이제 크리가 발현되지 않았을 경우에 원래는 빨간색으로 나타낸 거고, 크리가 발현이 되면 애가 잘라져 나가면서 이제 초록색으로 바뀝니다. 크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정 세포에서만 발현을 시킨 거여서 전립선 세포에서만 우리가 얘네들을 크리를 발현을 시켜면 빨간색이 없어지고 초록색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이제 선택적으로 그 에피시리얼 셀에 대한 어떤 특정 세포에서 지금 잘 작동하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OSR1 익스프레싱 하는 세포인데, 걔네들은 이제 다른 스트로마 셀들도 아니고 에피텔리얼 세포에서만 발현을 시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부분은 이런 GFP 세포가 이제 두 가지, 에피텔리얼 세포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루미널과 베이절이 있는데, 기존에 암을 발생시키지 못했던 프로베이신 크리를 활용한 쥐에서는 이런 베이절 세포에서는 GFP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든 OSR1 크리를 이용한 마우스에서는 베이절 세포에서도 GFP가 나왔고, 여기에도 휴먼 AR을 많이 과반응시켰더니 그제서야 쥐에서 암이 발병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베이절 세포의 휴먼 AR이 발현이 돼야지만 암으로 간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서 이 투머 내의 발달 과정과 그 기전을 규명하고자 최근 개발되어서 이제 조직을 하나하나의 세포로 만든 다음에 그 세포들 안에서의 유전자 레벨을 A부터 Z까지 우리가 전부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시퀀싱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싱글셀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싱글셀 RNA 시퀀싱이라고 부르고, 이를 활용해서 추후 기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자, 핀 조직과 이제 투머 조직을 동시에 분석을 하였고, 각 세포 내의 진 레벨을 이제 통합한 후에 진 레벨이 유사한 세포끼리 우리가 그룹화를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걸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클러스팅을 하게 되면 유전자 레벨이 다른 세포들은 좀 떨어지게 이렇게 그려지게 되고, 유사한 애들은 한 곳에 모이게끔 우리가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그룹화를 한 다음 기존에 알려져 있던 특정 세포의 마커들을 활용해서 각 그룹 내에 어떤 거는 루미널 세포다, 어떤 건 베이절 세포다, 어떤 거는 류코사이트, 면역 세포다, 엔도스텔리얼, 혈관 내피 세포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특히나 우리는 암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이 암세포만을 따로 또 떼어내서 더 깊게 연구하기 위해서 얘네들 다시 재클러스팅을 했을 때 오른쪽에 보시는 부분이 이제 베이절 세포고 왼쪽이 루미널 세포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핀에서는 특히나 이전 베이절 세포가 여기 그레이 색깔로 보이는 부분이 베이절 세포가 많이 있고, 투머에서는 루미널 세포가 많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앞선 그런 이미지들과 유사한 결과를 확인을 한 거죠. 그런 다음에 핀 세포에 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휴먼 AR을 발현하는 특정 베이절 세포를 이제 그룹 존재를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쪽에 그룹이 두 가지로 나누어졌는데, 한쪽은 휴먼 AR이 발현하는 세포였고 한쪽은 발현하지 않는 세포였습니다. 그래서 이 둘 간의 유전자 레벨을 바이오 인포메틱스로 분석을 해본 결과
인슐린 그로스 팩터 IGF-4의 수용체와 그 하위 신호가 유의적으로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을 하였고 AR과 IGF-1 하위 다운스트림의 코릴레이션을 할 수가 있는데, 즉 휴먼 AR이 발현하는 세포에서는 IGF-1R을 발현을 하지만 휴먼 AR을 발현하지 않는 세포에서는 IGF-1R이 발현하지 않는다는 상관성을 규명을 하였습니다. 자, 이를 실질적으로 조직에 염색을 해봤을 때도 베이절 세포에서 GFP 포지티브인 애들이 휴먼 AR을 발현하고 있었고, 이 세포에서만 이렇게 파란색으로 IGF-1R을 발현하고 있음을 검증을 하였습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안드로젠 리셉터가 신호를 받으면은 IGF-1 신호가 액티베이션 된다. 액티베이션 됐습니다. 휴먼 AR이 없는 세포들은 IGF-1이 없고, 휴먼 AR이 있는 세포에서만 IGF-1이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합니다. IGF-1 그 인슐린 라이트 그로스 팩터 이것이 올라가네. 네, 맞습니다. 여기가 뭐 여기가 상위 그룹이고 이것이 하위 그룹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제 그 둘의 직접적인 관계를 좀 밝혔는데, AR은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테로이드 호르몬 리셉터로서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작용을 합니다. 전사인자로. 그래서 특정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발현을 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IGF-1R 발현 자체를 AR이 직접적으로 조절하는지 알아보고자 이런 칩 어세이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칩 어세이라고 하는 거는 단백질과 그 프로모터라든지 DNA의 바인딩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실험인데, AR이 실질적으로 IGF-1 프로모터와 인핸서 부분에 직접적으로 바인딩해서 그 발현량을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을 해서 휴먼 AR이 이제 베이절 세포 내에서 IGF-1의 발현을 직접적으로 관여함으로써 이런 핀이 발달을 기여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핀이 아니라 투머 샘플에서 이제 기전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자, 휴먼 AR을 이제 발현하는 특정 루미널 세포 그룹이 존재하였고, 또 이들을 이제 투머 세포라고 가정을 하고, 마찬가지 방법으로 휴먼 AR을 발현하지 않는 정상 상피세포, 루미널 세포 그룹 5, 6, 7과 그 다음에 휴먼 AR을 발현하는 투머 세포 그룹 1과 2에서 이제 유전자 발현을 분석을 해본 결과 윈트 신호라는 신호와 관련되어 있는 여러 유전자가 과발현되어 있음을 확인을 하였고, 이제 코릴레이션으로도 유의적인 상관성 관계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를 검증하고자 실제 이제 핀 샘플과 이제 투머 샘플, 그 다음에 와일드 타입, 대조군 전립선에서 분리한 RNA 내 윈트 하위 유전자의 발현량을 확인한 결과, 죄송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제 투머 샘플에서 윈트 신호가 과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다음 이제 휴먼 AR 전립선 종양 발생의 이제 전사체 변화에 대한 더 심층적인 통찰력을 좀 얻기 위해서 우리는 현미경으로 이제 확인된 핀 또는 이제 투머 조직 이런 것과 이제 연령이 일치하는 와일드 타입 마우스의 전립선 조직을 분리한 RNA 샘플을 사용을 해서 대량의 RNA-식 분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투머 샘플에서 에서만 핀이나 와일드 타입에 비해 윈트 신호가 과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윈트 하이 신호인 이런 TCF4, 믹, 사이클린 D1, 엑신2, LRG5 이런 마커들이 이렇게 브라운 색깔로 보이는 부분이 포지티브인데 아주 많은 세포들이 이런 것들을 발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대조군은 이런 것들이 네거티브인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이제 IGF-1과 그런 윈트 간의 관계는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논문들을 설정해 본 결과 실제 IGF-1 신호는 하위 AKT, GSK3 베타라는 신호에 따라서 베타카테닌을 윈트 신호의 가장 중요 매개체인 베타카테닌 신호를 과발현시킨다는 기존 연구에 부합한 바, 이를 이제 형광법을 활용을 해서 IGF-1R을 발현하는 세포에서 윈트 신호가 발현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제 실제 임상 데이터에서도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고자 요즘에는 이런 임상 데이터들 많이 오픈 리소스로 많이 활용을 하죠. 그래서 cBioportal이라는 웹사이트에서 임상 데이터를 다운받아서 분석해 본 결과 그 원발성 프라이머리 투머, 전립선에 있는 암에 비해서 좀 전이가 된 투머에서 특히나 이런 AR이 과발현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특히나 AR이 과발현되어 있는 환자 내에서 IGF-1과 윈트 관련 유전자 변이 또는 발현 증가가 상관성이 있음을 규명을 하였습니다. 추후에 이제 이러한 전립선 암이 AR-유도 윈트 신호 의존적인 것인지를 검증을 하고자 이런 마우스 모델 내에서 투머를 떼어낸 다음에 요즘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3D 컬처 오가노이드를 활용을 해서 AR 억제제, 엔잘루타마이드 및 그다음에 윈트 신호 억제제인 ICG-001 또 ICR2-3와 같은 약물을 처리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이런 암들이 죽는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억제제 처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올가노이드의 형성이라든지 이 안을 이루고 있는 암세포들이 자라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다음에 동시 처리를 했을 때 병용 투여 시 그 효과가 더 유의적으로 증가됨 또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는 인비보 모델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OSR1 리니지 세포 내 이제 휴먼 AR 과발현은 직접적으로 IGF-1 수용체 발현량을 증가시켜서 IGF-1 신호를 과발현시키고 이후에 추후 윈트 신호를 증가시켜서 암으로까지 발달시킴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이제 AR가 윈트 신호를 억제함으로써 우리가 휴먼 AR을 과발현하고 있는 전립선 암의 성장 또한 감소시킴을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암 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베이절 세포에서 AR이 무슨 이유이든지 발현이 하게 되면 IGF-1이라거나 윈트 신호가 과발현됨에 따라 전립선 암이 발달을 증명하였고, 윈트 억제제를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전립선 암을 치료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잠깐만 정리 좀 한번 가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은 테스토스테론이 감소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리세프터인 AR도 좀 감소하는 기한이 있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 암이 좀 증가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인위적으로 우리가 안드로젠 리셉터를 과활해시키니까 하여튼 암이 증가하더라. 또 하여튼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베이잘 그 구조를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프로스테이트의 그 베이절 거기에다가 안드로젠 리셉터가 어떤 일인지 과발현되면 그게 프로스테이트 캔서로 갈 것이다. 그런 가설인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 남성 호르몬은 우리가 남성에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감소하는 호르몬인데, 남성 호르몬 수용체 같은 경우는 그러면 더 활성이 낮아져야 될 것 같은데 암이 더 잘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한 거에 대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통계학적으로는 흑인에서 전립선 암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남성 호르몬 수용체의 활성이 흑인이 다른 인종에 비해서 더 월등히 액티베이션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나이가 들면서 AR이 뮤테이션이 되면서 얘네들이 남성 호르몬이 없이도 자체적으로 트랜스크립션 팩터로 작용을 해서 더 활성화된다는 연구가 보고가 되고 있고, 그래서 남성 호르몬 또 차단제를 또 환자들군에 대해 직접적으로 처리를 하는데, 이런 남성 호르몬이 없는데도 남성 호르몬 수용체들이 액티베이션 되는 경우가 많이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호르몬이 작아지다 보니까 얘네들이 알아서 작동을 하기 위해서 혼자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액티베이션 해지지 않았을까라고 많이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다른 개념의 이제 내용이 들어오게 될 텐데, 프로스테이트는 이제 세 가지 세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쪽에서는 이제 에피텔리얼 상피세포 위주의 연구였다면 이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간질세포 내에 AR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자, 앞선 연구에 확장을 해서 에피텔리얼 세포가 아니라 이제 스트로마 세포 내 남성 호르몬 수용체의 전립선 및 암 발달에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 내용입니다. 자, 최근 연구에 따르면 줄기세포는 혼자서 단독적으로 분할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인접해 있는 이제 스템셀 니치라는 세포가 이를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습니다. 자, 전립선에서는 이제 스트로마 세포가 이러한 니치 세포 역할을 하고 다양한 그로스 팩터를 분비하고 이제 에피텔리얼의 성장과 분할을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특히나 이러한 그로스 팩터 중에서도 이제 소닉 해지호그라는 신호가 나오게 되는데 얘가 라이겐드로 이제 작동을 하면 주위에 있는 라이겐드는 또 이제 에피텔리얼 세포에서 나오는 라이겐드입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연결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트로마 세포에서는 이런 라이겐드를 받아들여서 글리원 전사 인자를 활성시킴으로써 상피세포와 간질세포가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기반으로 우리가 남성 호르몬 수용체를 우선 없애보았습니다. 그런 글리원을 발현하는 그런 스트로마 세포에서 남성 호르몬을 없애보았더니 아래서 보신 것과 같이 이쪽이 이제 전립선인데 마우스 전립선이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저희가 에피텔리얼 세포의 남성 호르몬을 없앤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스트로마 세포의 AR만을 없앴는데도 전립선이 생기지 않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전립선이 어떤 겁니까? 잘 모릅니다. 네. 이렇게 빨간 게 키드니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그 밑에가 세미널 베지컬이라고 정액을 보유하고 있는 조직이고 그 밑에 이제 여기가 전립선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떼어내 보면 이런 식으로 나비 모양으로 생긴 게 이제 마우스 전립선이고 휴먼은 이렇게 통째로 원으로 생겼는데 마우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나비 모양으로 좀 다르게 생기기는 했습니다. 우리가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오존 소변이 나오는 요도가 뭡니까? 여기가 방광이고요. 그래서 방광과 요도가 여기에 요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스퀴즈 해주는 역할을 이제 전립선인데 이 부분이 이제 팽창을 하게 되면서 이 요도가 막히는 거를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합니다. 네. 그 밑에 그게 이제 방광에 전립선이 그 사이입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전립선. 그게 비대해지면은 네. 그 소변을 볼수가 없는. 잘 안 나오는. 네. 그 나이 들면서 저게 지금 많이 생깁니다. 네, 대부분의 50%에서 많이 생긴다고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최근에 많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 여기서는 그래서 전립선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가 아예 없어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없어졌다는 게 지금 그 훌쩍한 적이 없어지는. 네, 이 부분이 아예 통째로 없어지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네, 요도랑 이제 블래더는 남아 있는데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전립선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AR이 특히나 스트로마 세포에 있는 AR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기존 연구에서 밝혔었고 이를 이제 암 연구에 적용을 해서 그러면 암 상피세포가 이제 이렇게 막 자라고 있을 때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간질세포, 스트로마 세포에서 AR을 없애보면 이 암이 줄어들 수 있을까라는 가능성을 좀 밝히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만들고자 이제 동물 모델을 만들었는데 AR 스트로마에서 AR을 락아웃 시키고 그 다음에 암을 유발하기 위해서 종양 유전자인 믹을 이제 에피텔리얼 세포에다가 과발현시켜서 암을 동시에 유발하고 AR을 없애거나 아니면 그대로 두거나 이렇게 해서 둘을 좀 비교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 결과 글리원 발현 간질세포, 스트로마 세포에서 남성 호르몬 수용체 AR을 딜리션, 낙아웃 시킨 모델에서는 낙아웃 시키지 않은 대조군 종양 모델에 비해 확연히
종양 병리학적 성상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암세포들이 잘 자라나지 못하는 걸 보았습니다. 아까는 AR이 암을 유발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서는 주변에 둘러싸고 있는 스트로마 세포의 AR을 없앴더니 암세포도 자라나지 않는다는 또 새로운 기전을 또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와 마찬가지로 기전 규명을 하고자 이제 싱글셀 RNA 시퀀싱을 진행을 하였고, 우선 두 모델 내 종양의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에피텔리얼 세포를 아까와 마찬가지로 좀 비교를 해본 결과, 종양 유전자 믹을 발현하는 베이절 세포의 비율이 확연히 AR 낙관 모델에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특히 아까 밝혔던 IGF-1과 윈트 신호가 이러한 베이절 세포에서 AR 낙관 모델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조직에서 염색으로도 확인을 하였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스트로마 세포를 우리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얘네 둘 간의 비교도 진행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대조군에서는 요즘 많이들 듣고 계실 Cancer Associated Fibroblast, CAF가 존재하는 반면에 AR 낙가운 모델군에서는 이러한 Cancer Associated Fibroblast가 만들어지지 않고 대신에 IGF-1 BP3라는 IGF-BP3라는 IGF를 바인딩함으로써 이를 억제하는 IGF-BP3를 발현하는 스트로마 세포가 유의적으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IGF-BP3는 이제 SP1이라는 전사인자에 의해 발현량이 조절이 되는데, AR이 이 SP1의 전사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즉, AR을 없앴더니 SP1이 이제 활성화되면서 IGF-BP3가 많이 발성한다라는 또 기전을 밝히게 됩니다. 그래서 에피텔리얼 세포와 이제 스트로마 세포의 상호작용이 앞서 규명한 IGF-1 의존적인 것인지 좀 확인을 하고자 두 모델 내 종양 상피 세포를 분리를 해서 오가노이드 실험을 진행을 하였고, 배지 내에 이제 IGF-1을 넣어보거나 IGF-1 플러스 IGF-BP3를 처리해서 비교해 보았습니다. 자, IGF-BP3를 처리한 군에서 확연히 종양이 잘 자라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이는 AR 낙가운 모델에서 분리한 종양에 IGF-1을 처리한 결과 대조군처럼 다시 암들이 자라나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AR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IGF-1을 더 추가해 주었더니 또 마찬가지로 잘 자라는 거 확인하였고, 이와 같은 결과는 이제 IGF-BP3를 넣었더니 다시 또 억제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결과는 IGF 하위 이제 베타카테닌 억제제로도 유사한 결과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자, 또한 이제 대저군 및 AR 낙가군의 종양에서 분리한 스트로마 세포를 이제 저희가 따로 배양을 해서 거기서 뿜어져 나오는 그로스 팩터들을 모은 배지를 활용을 해서 또 종양을 키워봤더니, 대조군 스트로마 세포에서 확보한 배지에서는 종양이 잘 자라나는 반면에 이제 AR 낙가웃 종양에서 분리한 스트로마 세포를 배양해서 얻은 배지는 그 종양이 잘 자라나지 않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이제 최종적으로 그래서 이러한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가 AR 낙가웃 스트로마 세포에서 분비하는 IGF-BP3가 종양 성장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은 임상 환자 샘플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자, 결론을 말씀을 드려보면 자, 앞선 두 연구는 이제 AR의 에피텔리얼 세포뿐만 아니라 이제 간질 세포 내의 역할을 규명하여 전립선암에서 정확한 남성 호르몬의 역할을 확인했다는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AR 활성을 시작으로 간질 세포로부터 조절되는 IGF-1이 상피 세포 내 줄기 세포에 이제 IGF-1 리셉터와 또 결합을 하게 되고 하위 윈트 신호로까지 이어져 종양이 발생함을 규명함으로써 ADT 치료법 이외에 IGF-1이라든지 윈트 신호를 억제하는 전략을 좀 새롭게 제시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좀 다시 한번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아까 방금 ART가 그 호르몬 디프리데이션, 네, 없애는 호르몬 없애는 세라피를 갖다 부탁했었는데 이제 이 연구 결과를 통해서 이제 프로스테이트 캔서 치료할 때 ART를 안 하고 안드로젠 리셉터 발현을 넉아웃시키는 뭔가 없애는 그런 치료가 가능해진다. 이런 치료가 더 좋겠고 그 하위 신호인 이제 IGF-1이라든지 윈트를 아예 다이렉트하게 우리가 억제를 하게 되면 전립선을 더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을 거다라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맡기면 뭐 선택적인 약제가 뭐 있나요? 윈트 시그널링 막는 약제 또는 IGF-1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윈트 신호를 억제하는 약은 아직까지는 개발되어 있지 않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최근에 많이들 연구를 하고 계신 부분이고, 근데 또 문제는 윈트 신호라는 거는 이제 줄기세포가 분화되는데 매우 중요한 신호기는 해서 우리가 윈트 신호를 만약에 억제를 해버리면 정상세포에서도 좀 억제가 돼버릴 수 있는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좀 꺼려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또 이러한 약들을 특정 위치에서만 이제 활성이 되게끔 이제 약 딜리버리 시스템을 많이들 또 연구를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네. 결과는 그래서 본 연구는 이제 미국 내 NIH 지원하에 진행을 하였고, 예, 도움을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뭐 이해를 좀 하기 위해서 중간에 좀 미리 좀 질문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그 안드로젠 리셉터가 어떤 이유에서인지 발현이 많이 되는 것이 이 프로스테이트 전립선 암 발생에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한 개인 것 같고, 그 기준을 보니까 IGF-1 발현이 올라가고 또 윈트 시그널링이 올라가는 것 같아 동물 모델도 잘 구현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또 어려운 것은 그 컨디셔널 익스프레션 하는 그 조건, 크리를 하는, 저도 옛날에 뭐 공부할 때는 알았는데 요즘 좀 잊어버렸습니다만, 또 그런 마우스를 다 직접 만드신 겁니까? 네, 제가 만들진 않았지만 네, 선배들이 만들어서 네, 교배시켜서 유지시키고 있어요.